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래된 아파트 큰일 났다. 80% 대폭락 6곳은? 지금 집값 회복력이 가장 늦은 아파트는 재건축 포함 2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특히 이들 아파트는 2차 폭락이 올 경우 엄청난 속도로 떨어질 것입니다. 상승장 거품이 심하며 갭 차이가 크고 분양이나 새 아파트로 갈아타는 수요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처럼 80% 대폭락할 곳들도 눈에 띄는데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오래된 아파트 큰일 났다. 80% 대폭락 6곳. 자, 이제 하늘이 붕괴되네요. 자, 구축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제 집값이 얼마나 추락을 할까요? 자, 재건축 밀집 지역 폭락 위험, 특히 재건축이 많은 곳들이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많이 빠졌고 오래된 곳들이 많이 빠졌는데 회복력도 좀 느리고 있죠. 다만 1기 신도시 일부 지역은 좀 덜 빠졌고, 볼까요? 윤정부 주택 250만 가구, 바로 1기 신도시 이 기대감 때문에 늦게 지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재건축 밀집 서울, 강남 4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의 재건축들이 많습니다. 여기의 특징은 서초, 강남은 좀 예외인데 송파부터 강동, 여기 오래된 아파트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강북, 한강의 북쪽, 광진, 용산, 노원, 중랑, 특히 여기가 많이 빠졌죠.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지금 재건축들이 많은 곳들. 강남,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에 많습니다. 한강 이남 쪽에서는 여기도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경기도 볼까요?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분당만 조금 덜 빠졌지 나머지는 폭락입니다. 폭락. 자, 한강 이남, 과천, 광명, 수원, 용인, 안산이 재건축이 많죠. 얘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들. 그 다음에 한강 이북,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기도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새 아파트도 빠졌지만 오래된 아파트들이 거의 반토막. 광역시, 자, 인천, 동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여기에 많이 몰려있죠. 인천. 재건축들이 많이 무너졌고,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부산, 진구, 동래구. 역시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대구, 서구, 중구, 대전은 동구, 중구, 광주는 동구, 울산은 남구, 중구.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곳들 한동안 잘 버티다가 막 초스피드로 붕괴되고 있죠. 지금 서울, 경기, 광역시로 구분됐는데 바로 재건축 밀집 지역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 자, 오래된 아파트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왜 이렇게 빠질까요? 상승장에 거품이 심합니다. 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나 많이 뛰어버린 거예요. 재건축 기대 상승률 웬만한 아파트 2배나 높아가지고 폭락하는 거죠. 경기, 인천, 지방 조합 매물들, 조합원 매물이 이게 거품이 심하다 보니까 그 매물들이 쏟아지는 거죠. 가격 부분. 일반 분양 아파트 미분양 가격 폭락. 지금 조합을 끼고 있는 곳들, 지방이라든가 수도권 신도시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습니다. 미분양도 나오고요. 그러니 막 헐값으로 나오는 거죠. 오래된 것들. 갭 차이도 커요.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 오래된 아파트의 특징은 너무 큽니다. 가뜩이나 전세가율도 낮은데 차이가 커서 하락폭도 크고, 그래서 재건축 기대주는 폭락하고, 매입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이 많기 때문에 하락이 크다. 갭 차이가 커서. 분양이나 새 아파트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 오래된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서 애를 먹습니다. 1주택 구축과 분양권 보유자 상당히 끔찍하죠. 당연히 분양권으로 들어가는데 얘가 안 팔리니까 헐값에 내던지죠. 구축 매도, 분양 새 아파트로 갈아타게 됐죠. 그 다음에 2030 새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구축은 죽기보다 들어가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축의 선호도가 떨어져서 하락한다. 3번 구축 재건축 거품 붕괴. 자, 구축하고 재건축이 거품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자, 거품 가격이 일단 아까 말했듯이 커요. 그 다음에 얘들은 3기 신도시 새 아파트하고 경쟁을 해요. 왜? 거의 경기도에 인천에 밀집됐잖아요. 다주택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다주택 물량은 새 아파트보다 구축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선호도도 낮아요. 그나마 서울은 무난한데 막 경기나 지방 같은 경우는 심각하죠. 서울도 외곽 보세요. 외곽이 막 붕괴되잖아요. 자, 갭 차이가 커요. 전세가, 매매가. 그리고 미분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굳이 구축을 사야 할 이유를 못 느껴요. 하락장에는 추진 속도가 늦어집니다. 재건축도. 멈칫해요. 이건 재건축만이 아니라 재개발도 마찬가지.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적죠. 그리고 비싼 아파트들이 많다는 약점도 있어요. 입지가 좋은 곳은 비싸고 입지가 안 좋은 곳은 싸죠. 그런데도 떨어지죠. 자, 늦게 하락을 했죠. 얘들이 좀 늦게 하락했어요.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새 아파트라고 안전지대일까요? 새 아파트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10년 이내에 새 아파트냐 아니면 20년 이상의 오래된 아파트냐 한번 잘 따져보자고요. 먼저 새 아파트는 기대감이 없어요. 이미 볼장 다 봤어요. 시간이 흐르면 얘는 구축이다. 자, 구축 그러니까 한 10년 차 이런 것들에 비해서 2배나 더 뛰었고 하락폭도 이번에 컸죠. 특히 외곽 새 아파트 신도시라든가 외곽 보세요. 박살나지 않았나요? 서울도 뭐 강동구나 외곽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빠졌죠. 자, 외곽의 입지가 많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가. 왜? 경기도나 인천의 외곽 지역에 집이 지을 곳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신도시 짓는 거예요. 소외받는 입지, 결국은 하락장이 폭락했죠. 갭 투자도 많습니다. 왜? 새 아파트의 특징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바짝 붙어서 꼭지에 물린 사람들 지금 상당히 힘들 거예요. 갭 투자가 많다 보니까 하락장에 잘못하면 경매당하죠. 10년 후에 얘는 역시 구축이 됩니다. 현재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상승장에 별로 못 뛸 수도 있어요. 자, 미분양과 연동을 합니다. 새 아파트가. 왜? 미분양도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나올수록 새 아파트의 기대치는 낮아져요. 미분양 증가로 폭락. 자, 이번에 부동산 선택적 매입.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 뛰는 거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꼭 제가 오늘 했던 말들 잘 기억하세요. 자, 부동산 선택 매입. 먼저 장기적으로 좋은 거. 당장 좋은 거보다 장기적으로 그냥 나는 매입한다 하는 곳 바로 여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보통인 곳 한 중간 정도 가는 곳.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위험한 곳. 이 정도는 알고 접근해야죠.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곳. 자, 이제 강남 국제 핵심 도시로서 많이 떨어진 다음에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만큼 미래 전망이 좋은 곳은 없어요. 자, 서울입니다. 두 번째. 전국 인구가 다 쏠립니다. 나 서울에다 투자할 거야 이런 분들이 많지. 나 경기도에 투자할 거야 이런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자, 그리고 원인,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관심도 집중되고 그리고 양극화의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잡아라. 자, 그냥 중간짜리들은 어디냐? 강남하고 서울하고 인접한 경기도가 되겠죠. 전통적으로 경기도의 핵심 부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과천이나 뭐 성남이나 용인이나 뭐 이런데 광명이나 이런데 GTX 교통 접근. GTX 하나가 있으면 확 그 일대 도보 한 10분 15분 정도는 좋아지겠죠. 근데 거리가 먼 곳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교통 직접 수혜. 근데 일부라는 거 잊지 마세요. GTX가 들어간다고 해서 자 파주가 다 좋고 GTX가 들어간다고 해서 인천이 다 좋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근처만 좋아요. 원인은 강남과 서울 팽창으로 자 바로 그 인접 지역이라든가 교통의 편리성이 있는 곳들은 괜찮다. 장기적으로 위험한 것들 조심하세요. 자, 경기 인천 대부분 지역입니다. 거의 내가 보기에는 70%에 해당될 것 같아요. 자, 외곽뿐만 아니라 중심가 등 약 60, 70%에 해당되는 그 넓은 지역들은 3기 신도시하고도 경쟁을 해야 하니까 위험하다. 그 다음에 광역시 지방은 말해서 뭐합니까? 경기도나 인천이 집값 못 가면요. 광역시 지방은 더 못 갑니다. 수도권보다 더 불안하고 얘들은 90%가 위험해요. 즉 많이 빠진 건 괜찮은데 그냥 무작정 빚내가지고 지방을 갖다 광역시를 막 매수하는 것은 위험해요. 앞으로는 인구도 줄고 자 이제 원인 인구 급감, 인구 이동, 주택 과잉 공급 바로 이게 원인입니다. 분명히 세 군데 지적해 줬어요. 장기적으로 좋은 곳은 서울 강남, 평범한 곳은 강남 서울 인접지역하고 GTX, 장기 위험한 것은 거의 수도권은 70%, 60%, 지방은 대부분 다 위험하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신중히 할 곳을 아예 그냥 찝어 드릴게요. 자,
여기 1번 연천, 포천, 뭐 동두천, 양평, 여주, 이천, 뭐 여기는 아예 그냥 다 위험하다고 보면 돼요. 뭐 광주 이런데. 자, 이제 두 번째 파주, 양주. 그 다음에 김포, 고양. 그리고 인천, 안산. 인천 뭐 부천도 일부 좀 위험해요.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안성, 용인, 처인구. 뭐 이 정도 지금 제가 찝어드렸고, 지방은 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뭐 지방이라고 다 나쁘게 말할 수는 없고,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들은 무난하겠죠.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너무 몰빵하지 마세요. 자, 이제 전국 집값 얼마나 올랐나. 지금 집값이 여러분들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폭락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2차 폭락이 왔을 경우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는데, 여기 보세요. 자, 이제 집값은 상승 중입니다. 지금 실제로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사람 발밑을 지하실이라고 해요. 지하실이 어디냐? 지역으로 따지면, 자, 경기도하고 지방 약 한 20~30%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지하실이에요. 대구도 지금 지하실이나 다름없어요. 광역시 중에서. 분석, 현재 하락하고 있다고요. 호가도 아직도 낮아요. 여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바닥, 이제 발바닥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역은 서울의 외곽, 경기도, 지방 대부분 지역은 발바닥에 해당됩니다. 분석, 현재 보합이고 호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목까지 올라온 부분, 조금 올라온 곳이 어디냐?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은 대부분이 발목까지 다 왔어요. 한마디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떨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현재. 자, 그리고 신도시는 전체입니다. 신도시는 대부분 발목까지 왔어요. 그리고 분석, 현재 올라가고 있어요. 호가도 강보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발목보다 좀 더 올라간 곳, 종아리 아랫부분. 여기가 어디냐? 자, 서울 대부분에서도 한강변, 경기 신도시에서도 핵심 부분. 자,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호가도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제일 많이 뛴 이제 종아리 부분. 아직도 종아리는 무릎 가야 하고, 허벅지 가야 하고, 엉덩이 가야 하고, 허리, 자, 배, 가슴, 어깨까지 가려면 아직도 이제 올라간다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바닥으로 봐야겠죠. 그래도 제일 많이 뛴 종아리가 어디냐? 강남 3구, 용산, 세종입니다. 바닥 대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분석, 현재 상승하고요. 호가도 아주 높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았죠. 이게 계속 뛸까요? 아니면 일시적일까요? 폭락론자들은 2차 하락이 하반기부터 올 것이다 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무조건 폭등론은 아니지만 폭락이 쉽지 않아 보여요.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추석까지 뛰는데 겨울이 하락을 해줘야 하는데, 해외 여건이 지금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있다는 게 아주 안 좋아요. 4월 달에 선거. 그러면 1년 동안 집값이 스물스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 제일 싸다. 자, 이제 3억으로 갭투, 분양, 실거주 투자 볼까요? 3억 매입. 자, 금매 갭투, 분양 관련, 금매 거주.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지켜보세요. 지금 올라간다, 뭐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넋을 놓고 2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폭락론자들 2년까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뭘 믿고 2년 떨어진다고요? 자, 떨어지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오히려 1년 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하는데, 그래서 관망을 잘해야 돼요. 아니면 매수를 하던가. 자, 금매 갭투, 실거주 폐지, 하락장 조정 투과지역, 자, 해제했죠? 주요 지역. 자, 강남은 아직 폐지 안 됐습니다. 서울, 경기 중심 지방은 폐지됐죠. 수익률 15억짜리를 잡으면 대충 8억까지 떨어졌다면 22억으로 3억 전세 3억으로 7, 8억짜리 투자하면 14억 정도 차익이 예상됩니다. 갭투가 1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전매가 지금 축소됐어요. 조건, 특급 지역, 전매 제한 6개월에서 1년밖에 아니에요. 경쟁률이 점점 세지고 있네요. 왜? 집값이 올라가니까. 주요 지역, 강남일수록 좋죠. 집값 앞으로 분양 좋습니다. 서울도 대단지, 특히 뉴타운이라든가 한강라인 좋죠. 3기 신도시 대부분 긍정적이고, 지방의 중심 지역도 긍정적입니다. 수익률 8억짜리가 분양하면 보통 16억, 2배 뛴다고 보시면 돼요. 못 뛰면 50%, 많이 뛰면
더블. 바로 그게 분양입니다. 8억 차익이 생기네요. 그런데 안 좋은 곳들, 미분양 난 곳들은 그렇게 안 뜁니다. 그래서 미분양은 조심해야 돼요. 급매거주, 실거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제일 낮아요. 지역별 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는 거죠. 자, 주요 지역, 살고 있는 지역은 그냥 매입해. 5.5억이 3억으로 떨어졌을 텐데 이걸 잡아 그냥. 그러면 서울일 경우는 8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3억으로 3억 사가지고 거주했더니 5억이 뛰었네요. 결국 분양보다도 못 가고 갭투보다도 많이 수익이 적죠. 갭투는 14억인데. 자, 이제 오래된 아파트. 자, 큰일 났다. 자, 여기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한 명 덜렁 줄 서 있는데 요즘은 고분양가도 너무 이렇게 줄을 많이 선 것 같아요. 좀 집값 심리가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안 좋은 것들은 줄 서지 마세요. 좋은 것들 위주로만 줄 서세요. 부동산 흐름이 전문가들 전망과 크게 다릅니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동산 현장에서 직접 행동하는 야전 사령관이 아니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교수분들이라서 현실 감각이 늦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